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보고 아 그게 다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일단 봐도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해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이유가 이제 쌀농사랑 편리한 숫자 체계를 가져서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쌀농사가 진짜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밀농사나 아니면은 밭농사 같은 거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충분히 잘하는데 쌀은 이거는 그 과정이 막 나와요. 막 모내기도 하고 그거 모내기에 물 주려고 또 되려면은 물높이도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정도 파야 되고 막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동양에서는 다 쌀을 먹잖아요. 쌀농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성공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됐고 그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들. 서양은 좀 틀리더라고요. 서양은 이렇게 막 뿌려서 내버려 두고 뭐 그래요. 좀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논다 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 문화랑 그리고 헬레온 숫자 체계 이거는 1, 2, 3, 4 세보면 영어로 세면은 11, 12 이렇게 좀 틀리죠. 책에도 나오지만은 11, 12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1에다가 1 딱 붙이잖아요. 논리적으로. 12는 1에다가 2를 딱 붙이고. 이게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규칙에서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아시아인한테 되게 유리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할 때 보면 이게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서양에서는 수학을 좀 익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오히려 좀 많이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많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10에다가 11 할 때 발음할 때 완전 틀리잖아요. 10에서 11은 전혀 규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덕분에 수학을 잘 썼겠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마리타라는 소녀인데요. 가난해요.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공립학교가 나와요. 거기 커프라고 나오는데 그 학교에 다니게 돼서 얘는 되게 뛰어난 성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또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비교를 해봤대요. 학교에서 이제 되게 부유한 애들이 있을 거고 가난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공부했을 때 같이 성적을 갖고 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성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과연 재산이 많고 적음이 성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궁금한 얘기잖아요.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부터 그럴 것 같죠.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변이를 더 줘요. 뭘 주냐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학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성적이 변하는지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참 재밌어요. 수업이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 있잖아요. 그 방학이 딱 끝나는 요 시점 있죠.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딱 요 시점. 요 시점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요. 그때 결과가 재밌어요. 그때. 네. 아까 말한 게 그때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때 결과고, 뭐 방학하기 전 요때, 학기 딱 끝났을 때, 이때는 차이가 없어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요 시점에서 딱 체크를 하면 불치나 이런 애들이 확실히 성적이 높고 방학에서 성적이 낮아요. 근데 방학하기 전에 어땠지? 요 시점에 체크를 딱 하면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성적이 높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학이 문제라는 게. 방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부유층도 높을 때가 있고 가난한 층도 높을 때가 있고 비슷해요. 수업 학기 중에는. 방학 끝나고 나서 딱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방학 중에 교육 같은 거 기회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가난한 애들은 뭐 이렇게 막 그냥 부모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테고 부유층 애들은 막 여기 학원 다녀 저기 학원 다녀라 막 그랬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방학을 줄여버린 거예요. 방학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학교의 그 일상을 보면은 숙제도 되게 많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꼬마애들이 막 죽어나시고 잠도가 몇 시간 못 자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을 각 졸업한, 의대를 각 졸업한 인턴들, 법대를 각 졸업한 수습 변호사들이랑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진짜 저 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숙제가 있고 뭐가 있다.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할 게 많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놀자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할 게 많냐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못 노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교 애들끼리만 서로 이제 공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제 서로 붙이게 되고 성적도 더 향상이 되고 환경이 저절로 가져져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되게 거의 학교 진학률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가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환경 조성해 주니까는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책에서 해줘요. 보니까는 참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러면 과연 성공이나 천재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성공이나 이제 천재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재능들을 쌓아야 되고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요약해서 성공의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